집중된 게 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시가되로 또 신고가 나네요. 네. 안 빠지더라고요, 환율도. 그래서 70원대 후반대에서 80원 넘어가는데 우리 더 삽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이 환율하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랬으면 오늘 당연히 또 대거 매도가 나왔겠죠. 오랜만에 외국인들 현선물 폭발했는데 이게 그대로 내일까지 연결된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희망은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아, 이건 안 되나라고 했는데 오늘 반도체도 가고 우주 로켓하고 뭐 이런 모습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살아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원화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약간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은 즐기시면 돼요. 네네. 지금은 유동성의 흐름을 즐기시면 되고, 제가 살짝 걱정되는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요? 오늘은 진짜 의외의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일단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 덕분에 우리 지난번에 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마이크론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살려주지 않겠나 했는데 살짝 아닌 듯 하다가 결국 마이크론이 신고가 가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괜찮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그들 테크 섹터가 괜찮았으니까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겠지라는 것까지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거기까지 당연히 저도 이제 생각을 했고, 대신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처럼 이제 좀 강하면 또 이제 이 우주의 돈들을 그들이 좀 빨아들이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쉬는 사이에 조금 강했던,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우주 뭐 같은 이런 좀 테마주들은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너무 또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는 근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바이오는 아무래도 큰 섹터인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테마 쪽에서는 우주, 특히 우주는 뭐 진짜 우주로 계속 날아가는 흐름이고, 로봇도 뭐 좀처럼 뭐 잘 꺾이지 않는 그러한 흐름도 테마 장세에 이어가면서 진짜 그러면 이거 성장주들, 연말 연초의 성장주들의 이 흐름인가? 왜냐하면 로켓이랑 뭐 우주랑 저기 누구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게 제가 로봇.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네. 여기 로봇이에요? 그냥 잠깐 다른 뭐 하시는 거 없길래 혹시 들으셨나 싶어서. 검사하시고. 네네. 우주랑 로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들은 아직까지 숫자가 그렇게 뭐 강하지 않은 성장주들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연말 연초에 이제 성장주들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와 진짜 뭐 성장주 쪽에서 그 두 섹터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흐름이 이제 1월에 이제 CES가 열리는 그때까지도 연결이 되는지,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주가는 좀 올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오르는 바람에 그때까지도 이어질런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총평 이렇게 들어봤고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해 주시죠. 우주 항공 쪽은 혹시 관심 있으시면 IFC몰에 트리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맞아. 트리 컨셉이 한 달 전부터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트리 옆에 우주선이 있고 우주인들이 막 이렇게 저거였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면 그걸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반도체 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시가되로 또 신고가 나네요. 또 올라가네요. 또 이크론 테크놀로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20일 수출 데이터 나왔었습니다.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에서 디램 모듈 쪽 보게 되면 20일까지 데이터가 11월 달 한 달이 3조 8천억이에요. 20일까지가 3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4조 대 되는, 거의 작년 이제 턴에서 확 올라오는 HBM이 그렇게 확 돌아가는 구조가 나오면서 모듈화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자신을 갖다 보니까 급하게 외국인 기관들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이상입니다.
아니 자료까지 띄워 주셔놓고 저 강세업종이랑 예 약세업종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뭐 끊고 가려고 그러는데 집중 하나 보려고요. 네. 네, 하셨네요. 예. 왜 이렇게 오늘 두 분 다 시험을 하세요? 네, 한 주 쉬면 네. 네, 조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한 주시면? 지난주에 지난주에 쉬셨잖아요. 그리고 한 살 더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테스트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왜요? 그냥 좀 개인적으로 아 왜요? 근데 그거 소장님도 알고 계신 거 대표님이 알죠? 또 말씀하시겠네요.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또 그러네요. 이진우 소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네, 가겠습니다. 예, 소장님께는 제가 따로 잘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요거 좀 특이한 것 같고요. BOJ 금리 결정 이후에 엔화가 약세로 훅 돌아섰네요. 우리도 환율이 1,480원. 네. 솔직히 다른 것보다 환율 플레이로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그러지 않을까 장초반에는 살짝 긴장을 해줬습니다. 네. 네, 근데 안 빠지더라고요 환율도. 그래서 70원대 후반대에서 80원 넘어가는데 오히려 더 삽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이 환율하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랬으면 오늘 당연히 또 대거 매도가 나왔겠죠. 그게 아니라 업황을 보고 업황이 더 먼저다란 걸 베팅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들, 이거를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1,480원 들어간 게 그렇게 썩 편하진 않아요. 지금 분위기는. 네, 그런 쪽에서. 근데 뭐 내년도 보니까 돈은 많이 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건강보험이 네. 청년층은 돈을 내는데 받는 게 없지 병원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인센티브로 준대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보면 돈 풀리는 구조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 돈이 많이 풀리는구나. 이거 감안하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수출 기업들은 실적 좋겠구나 뭐 이러고 그렇죠. 계속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아프지만 환율 자체적으로는 아프지만 그냥 그렇게 애둘러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 오랜만에 외국인들 현선물 폭발했는데 이게 그대로 내일까지 연결된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징후는 반도체 중심으로 AI 쪽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징후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강세업종은 우주항공 드론은 이제 드론까지도 가세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방산 쪽까지 건드릴 수 있는데 방산 쪽은 약간 좀 우주항공에 좀 결이 더 맞는 쪽으로만 툭툭 건드려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들 보는데 결국에는 방산도 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하고 예. 핵융합 이쪽은 또 미국이 딱 포문을 열다 보니까 TD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트럼프 미디어가 하고 아예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플라스마라고 할까 핵융합 관련해서 플라스마에서 그 에너지를 갖추는 게 되게 아직까지는 어렵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상용화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번쩍번쩍 거리는 것 같은데 이쪽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있는데 아직 공부 덜 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네.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매번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문과는 힘들어요. 네, 저도 문과라 이제 핵융합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뭔가 융합되면 좋은 결과가 오겠죠. 네. 반도체도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는데 공부하고 나면 반도체 새로운 기술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AI도 그렇고 제가 공부 다 하면은 네. 주가 고점이더라고요. 약간 지난번에 그 보여주셨던 그림 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랬더니 또 지난주까지는 바이오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네. 우주항공 계속 가? 뭐 이런 그래요. 모습들. 네. 그런 것 같고 로봇은 뭐 꺾이지 않는 것 같고 요즘 보니까 그 계양전기? 네. 그 공구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것도 로봇이다 그러면서 싼데 3일째 상한가가 들어가요. 네, 참 무섭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은 다음 주 중에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통신 장비는 관련해서 또 정보 안들이 또 네트워크 환경 개선 AI를 위해서 뭐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강한 것 같고 약세 쪽은 조선 약하고요. 건설기계 바이오 쉬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그 인터넷을 보다가 SNS에서 그 산타 복장을 한 로봇이 로켓을 타고 가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 남았네요, 결국 테마가. 산타랠리에는 이제 뭐 반도체, 로봇, 뭐 우주항공 쪽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제가 동의를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지금 딱 최근에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산타랠리라는 게 이제 진짜 오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아유 왜 이렇게 중립적으로 말씀? 아니 진짜 아니 오늘 이제 희망은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왜냐면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오려면 이제 좀 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미국의 반도체가 조금 꿈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눌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나라고 했는데 오늘 반도체도 가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우주 로켓하고 뭐 이런 모습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살아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나 뭐 횟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원래 한 차례 정도 예상이 됐다가 지금 분위기가 약간 두세 차례까지 어쨌든 두 차례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유동성을 지금 시장이 공급하는 그러한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좀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 원화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약간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라도 사야지 남는 지금 구간이죠.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아무래도 뭐 주식이라는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연말 연초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들로는 돈이 지금 조금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요? 이거 하나만 보면 좋긴 좋은데요. 네. 혹시 한 명 왜 또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 말까요? 왜냐면 처음에 산타랠리 여쭤볼 때 약간 중립적이고 아산무사하게 말씀하시길래 이분은 산타랠리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시구나. 뭔가 부정적인 걸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검은색이지. 검은색? 예. 파란색만 아니면 되죠 왜? 예. 어떤 걱정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닙니다. 아. 지금 당장 그러니까 너무 저를 그쪽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은 즐기시면 돼요. 네네. 지금은 유동성의 흐름을 즐기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돈 많이 푼다면서요.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은 조금 잡아놓는 듯한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었잖아요. 예.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금리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와 파란색이 한국이고 여기 주황색이 미국의 기준금리거든요. 네. 이때도 금리 설마 올리겠어 했는데 사실은 내면서 시장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네. 근데 뭐 내년도 하반기가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은 돈을 벌어도 기업은 똑같은 돈을 버는데 만약에 금리가 혹시라도 우리는 지금 인하를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땡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혹시나 더 내려갈 룸은 더 이상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올리는 카드를 혹시라도 물가 때문에 만지작하는 뭔가 그런 약간의 긴축에 대한 시그널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장주들에 대한 PER을 막 어마무시하게 막이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 PER 뭐 계산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숫자가 워낙 낮으니까 우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우리 스페이스X 같은 거 뭐 좀 이따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배수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50배를 줬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이거 50배 주는 거 맞아? 이런 생각들을 이제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 퍼의 역수가 이제 수익률이 금리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비관론 아닙니다, 저. 네, 저 자꾸 혹시나 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요. 이게 뭔가 분위기가 약간 이거 이 페이지 안 하려다가 지금 그냥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건 아니고 네. 지금은 즐기시면 되고 내년에 아마 6월 뒤에 하반기 어디선가 이런 색깔이 나타나게 되면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고 약간 공격받는 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지금 잘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어쨌든 시장의 기대와 반대로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이거는 연말에 생각하면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만 일단 큰일 났네. 팀장님 인기와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년에 하시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KB증권 모 팀장 뭐 부정적으로 내년 금리 인상 전망해 막 이렇게 찬물 끼얹어 그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근데 그 변수들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저희가 또 생각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 그 금리와 관련돼서도 포인트 한번 짚어주셨고, 그 시장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해서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숫자로만 봐도 쉽게 나오는 숫자는 아닙니다. 개인이 2조 6천억 원을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각각 1조 1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물론 뭐 규모도 남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좀 이런 흐름들을 또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수급적인 측면도 좀 대표님께서 분석을 추가로 해주시겠어요? 네, 뭐 숫자로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뭐 대거 또 이렇게 됐다. 외국인들이 뭐 1조 넘게 산대 뭐 이거 가지고 항상 뭐 당장은 뭐 무게를 두면 안 되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상관없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집중된 게 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개인들 쪽에서 매도하는 것 중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로 바이오 쪽에서 돈 버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한 2년 들고 왔는데 돈 뭐 많이 벌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세금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이제 ETF도 그래요. ETF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가 그대로 가게 되면은 종합과세 쪽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영향을 끼쳐서 예.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해당돼서 그 이상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건강보험, 네. 국민연금 네. 다 돈 좀 버셨네요. 자, 1년 동안은 좀 가져갈게요. 이게 두르륵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회피하는 물량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의외로 개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올라요? 모르셨나요? 종합소득세가 무서운 겁니다. 아. 네. 또 프리랜서 나중에 예. 하시게 되면은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내야죠. 오는 거 다 내야죠. 네, 내야 됩니다. 예, 내야 됩니다.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개인들 그 약간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좀 정리하려는 욕구도 좀 크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이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정확하게 보면 26일 날까지가 갖고 있어야 이제 그때 배당 기준도 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좀 묵직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나오는 거 보면은 매도 효과가 좀 커요, 물량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되면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 끝나고 나게 되면 올해 많이 올랐던 섹터의 대표 주자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한숨 돌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 주 중반 이후부터는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게 되면 또 섹터는 그러면 많이 오른 또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들 좀 주춤하고 또 그쪽으로 좀 퍼져나가면서 또 순환매가 돌아갈 준비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또 후반의 변화를 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연기금 매매 동향자료 준비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요거요. 이게 지금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이제 정부가 금융위에서 네. 예, 이제 앞으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연기금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미리 움직이는 느낌이 살짝 들어가고요. 보면은 12월 달 그 오늘까지입니다. 다 포함하게 되면 코스피에서 2,500억, 코스닥에서 1,900억. 코스닥을 뭐 이렇게 많이 코스닥을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선점하는 느낌이 살짝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조금 과거와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코스피에서 뭐 사느냐? 시총 상위주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조금 좀 덜 오른 거, 아니면 앞으로 내년을 봤을 때 조금 변화가 될 만한 거,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죠. 원래 연기금의 성격이 살짝 좀 올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보다도 올라가는 건 그대로 갖고 있다가 비중이 커지면 약간 줄이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런 쪽에서 좀 채워놓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자동차 쪽 신경을 좀 더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한조선, 이거 오버행 이슈가 조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매수 들어오는 것 같고, 그밖에 뭐 현대건설, STX 엔진 뭐 약간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에 좀 덜 움직였던 쪽들이죠. LG노텍은 빼고 그런 쪽들에서 하나시스템도 저 밑에서부터 계속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
같이 연결하게 되면 한화시스템이나 LGCNS는 IT 쪽이지 않습니까? 대기업 쪽이 IT 쪽. 그래서 그런 쪽도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그냥 예, 로봇부터 예, 바이오가 쫙 다 있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보시되 내년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 SM 뭔가 조금 좀 연기금이 좀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밖에 이차전지도 샀는데 물려 느낌이 살짝 나네요. 예, 근데 단기 낙폭 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어떻게 들어올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자체 매수세가 좀 크다 보니까 자극을 잘 못했었는데 연기금도 코스피에서 한 2,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1,900억 원. 역시 좀 미리 이런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팀장님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으로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을 테고 이런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섹터별로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굳이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이렇게 나눈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쪽이 알파가 더 클 거라고 보세요? 야, 이건 어려운 질문이에요. 반도체만 놓고 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연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중소형주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그러면 드릴까요? 이것도 조금 비관적인 부분이겠는데, 그러니까 대형주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예. 네.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누적 순매수 포지션인데요. 빨간색이. 그리고 주가는 이제 거의 전고점 오늘 바로 위로 올라왔죠. 거의 가깝게. 네, 여기인데 이제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내일도 연속적으로 들어올지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거 알면 오늘 샀죠. 사고 넘어갔죠, 사실은. 네, 저도. 그럼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연속되는지를 알려면 사실 EM 쪽이에요. EM이라는 것은 이머징 마켓 쪽입니다. 네. 이 이머징 마켓 쪽의 펀드의 그 설정 자수의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쪽을 체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설정 자수랑 ETF 가격이랑은 다른 겁니다. ETF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주가가 그냥 기존에 있는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 네. 설정 자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새롭게 돈을 집행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설정 자수가 증가했을 때 비로소 이머징 마켓 쪽에 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다. 그러면 이제 10%의 돈을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유동성이 그렇죠. 더해진다고 뿌리게 되는 거고, 네. 그 10%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살 텐데, 네.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쪽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예. 패시브 자금. 근데 이 패시브 자금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추세적으로 쭉 들어오는 성향이 있고, 네. 반대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이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여기서 요 구간은 네. 왔다 갔다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막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구간은 EM 쪽에 뭔가 ETF의 설정 자수가 꾸준하게 증가해서 패시브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약간의 조금 좋은 또 이벤트가 테크 섹터에 있으면 잠깐 삼성전자 좀 하이닉스 좀 샀다가 또 거기 약간 노이즈 뭐 오라클 또 이슈 나오면 또 살짝 빠졌다. 이런 액티브 자금들이 지금 들쑥날쑥하는 거지. 네. 이게 패시브적인 자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수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가 외국인 자금이 저렇게 들쑥날쑥하는 흐름이라면 단기간에 지수가 크게 슈팅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관련된 부분이 세게 움직이기 어렵다라면 지수는 4천선, 코스닥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900선 넘겨난 상태에서 저는 뭐 개별 종목 플레이가 지금처럼 최근에 왜 뭐 여러 가지 많은 테마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뭐 사실 매매하기 어려웠던 이제 저기 자산주, 고속버스주도 막 저게 일주일 뭐 열흘 사이에 10배 간 맞아요. 것처럼 네. 저런 것도 있죠. 뭐 스페이스 X 뭐 IPO 한다 그러니까 또 뭐 난리죠. 네. 뭐 또 이런 쪽들.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이 뭔가 하나 좀
끈덕지만 있으면 시세를 쉽게 날리는 그런 부분들이 지수 대형주들이 시원하게 올해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움직임이 저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저기는 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아마 조금 가볍게 연말 연초는 중소형주들이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건 또 알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아, 생각은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유동성의 자금 성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예. 아까 대표님이 이제 오늘 말씀 많이 하고 가세요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내년도 그러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해 우리 2025년도 코스피 지수가 한 70% 정도 오른 거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70% 정도 올랐는데 많은 리서치들의 내년도 전망치를 보면 그래도 뭐 5천 언저리는 다들 잡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4천이라고 잡고 5천까지 간다고 했을 때 상승률을 놓고 보면 한 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원래 70% 움직였는데 지수는 많이 좀 움직여도 물론 6천, 7천 가면 좋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리서치에서 보고 있는 센터들의 평균을 본다면 대략 5천 전후라면 상승률은 한 올해보다는 그죠? 그렇죠. 네, 한 3분의 1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수가 그 정도 움직인다라면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그 정도 룸인 거고 그러면 시총 큰 종목들이 그 정도 움직이는 구간에서 좀 화려한 뭐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꽤 내년도에는 오히려 중소형주들 랠리도 나올 수 있는 또 금리 뭐 아까 2차례 인하까지 이야기 나왔지만 뭐 그런 구간에서는 좀 더 그들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종목 장세를 내년도에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올해가 워낙 많이 그렇죠. 크게 많이 특이한 올랐던, 케이스죠, 사실은. 네, 네. 그런 해였고 여기서 사실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긴 한데 25% 내년에 정도 추가 상승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한 그 정도 레인지의 대형주의 상승률 플러스 이제 중소형주의 조금 더 아웃퍼포먼하는 모습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AI나 반도체 관련해서도 내러티브 자체가 그렇게 막 훼손되거나 바뀌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우리들의 불안감이 특정 기업이나 종목들의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와 함께 좀 없어진 정도지.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주가의 급등락이 막 일어나다가 이제 내년도 AI 혹은 반도체와 관련된 그리고 기술주와 관련된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건 대표님께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주시죠. 대나이브스의 어떤 기술주 예측과 관련된 자료들도 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막 자료를 넘기고 계신데 또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요거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 큰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AI 쪽에서 뭐 버블 이거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예, 미국은 또 일단 제네시스 미션 빠방 네, 창세기 이러면서 맞죠 이거? 맞습니다.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정부 주도로 간다 라는 쪽으로 바뀌는 상황들입니다. 이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과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AI에 대한 패권을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강하게 국가가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버린 AI에 대한 강한 열망들이 여기 이번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AI가 버블론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고개를 슥 들고 있는 게 이런 현상입니다. 정부가 움직이면 다르죠. 아까 오다 보니까 중국은 드디어 그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고속도로에서 유료 도로까지도 다 통행을 허가해주고 거기다가 중국은 이제 거의 틀어잡고 하다 보니까 보험까지도 지금 거의 다 완벽하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이 혁신적으로 많이 변화할 거다. 자율주행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겠죠.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아폴로 프로젝트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1960년대. 네. 이쪽 뒤에 최대 규모의 연박 과학 자원을 동원해서 데이터 봉인 해제. 와, 이거 무슨 뭐 게임 아닙니다. 예, 데이터를 다 같이 확보해서 쓰겠다는 쪽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통합형 AI 플랫폼이 어디서 움직이냐고 정부에서 네. 주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안보 과학 패권들을 다 같이 노리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가장 높죠. 그래서 참여 기업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쪽들도 다 총출동.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 행정명령과 좀 달라진 기업들이 조금 좀 보이실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시장에서 관심이 무지 커질 겁니다. 밑에 기타 업체라든가 중간중간에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이 회사들이
앞으로 주축이 돼서 미국 정부와 함께 일을 하겠다. 내일 4시 반에 미국 시간으로 4시 반에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중요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인가 다 같이 모여서 뒤 참석자로 대성해서 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쪽에서 그러면 분명히 AI 결부된 뭐 또 군 방위 관련된 쪽들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도 영향을 조금 끼칠 수 있는 섹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 대표님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궁금한 게 잘 몰라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AI 그러니까 제네시스 미션 자체가 해외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자체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더 강화하면서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건데 네. 이런 그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러니까 민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글로벌리하게 활동을 하는 게 더 성장 속도에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글로벌리 회사인데 이거를 오히려 좀 제약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영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네. 정부 주도하에 나오는 그러니까 정부도 물량으로 AI를 더 지원을 이렇게 그렇죠, 해주고. 그렇죠. AI를 압축시켜서 정부가 할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일본도 지금 2030년까지인가 50조엔 이거 쏟아붓는다고 하면서 또 이제 국가적인 경쟁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네네. 그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AI가 또 버블론 여기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댄 아이브스라고 하는 웨드부시 쪽에서 가장 강력한 앞만 보고 가시는 분이죠. 이분도 그냥 경주마입니다. 이분은. 네. 네. 그래서 내년도 뭐 자율주행 시대 개막하면서 야 $800까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애플도 구독 서비스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탑픽이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냥 오라클도 문제가 없다. 주당 $250 돌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그냥 워낙 이렇게 강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의 성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맞춰왔으니까 그런 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비우스 얘기는 뭐 조만간 또 이슈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또 삼성증권에서 나온 것들 보게 되면 AI 쪽에서 내년에 키포인트 딱 5개를 정했습니다. 뭐 칩 이런 거 잘 알고 있고 피지컬은 다 알고 있는데 AI 의료 이쪽에 대해서 슬슬 분위기가 좀 몰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정부에서도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원 방안 나왔습니다. AI 의료 쪽에서 나오고 있고 온디바이스 가전 쪽 이쪽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단가를 높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전 쪽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는 내년에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성과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이제 초기 수익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건 보셔야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 요거는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 데이터 네. 센터.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블로그에도 우주 데이터 센터 좀 스터디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준비는 다 했었는데 네. 일단 시간이 되는 상황계상 내일 보겠습니다. 분명히 수혜가 있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 그 얘기 한번 드렸었죠. 반도체 소부장 무시하지 마라. 4분기부터 저 끝에부터 돌아간다. 왜냐하면 실적을 발표할 시기가 되게 되면 한 두세 달 조정받게 되면 다시 돌아갈 시기가 됐다. 이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후공정 이쪽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쭉 종목들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간 종목들이 있고 전혀 반응이 없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쪽에선 너무 안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뭐 지금 디자이너하우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주춤하죠. 근데 이쪽은 내년에 삼성전자가 지금 엑시노스 2600 가지고 갤럭시 S26에 탑재한다. 근데 최상단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차피 퀄컴 쪽 들어갈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과 내서 2나노급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이제 그리고 조만간 또 테슬라 추가 칩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주로. 근데 테슬라는 거의 한국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과 성과 내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이쪽들 잘 지켜보시면서 아마 전공정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움직여요.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이쪽 그 기판 테스트 패키징 이쪽과 함께 HBM 쪽에서도 왜 못 갔냐면 4분기에 수주를 발주를 안 했어요. 다 지연시키고 왜냐면 자기네 계획사 채우느라고 그러면 지연됐던 게 아주 빠르면 내년 초부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 나온다 그러면 성과 나올 수 있다. 반도체 소부장
잘 보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저기 중에서 어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많을 때는 찍으라고요. 네, 아이 그러게요. 그냥 저는 PCB 테스트 패키징 이런 쪽들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히 성과가 좀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네. 준비가 다 된 쪽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을 때는 찍는 게 아니라 저는 ETF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찍으라고 하셔서 지금 ETF 거의 뻔한 대답 말고 알겠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죠. 네. 침 묻혀서 찍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했는데 오늘 진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더 여쭤보는 걸로 하고 그 팀장님께는 아예 이제 AI나 이런 쪽 말고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IPO 소식들이 뭐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 관련주들도 당연히 좀 들썩할 수밖에 없고 연말이 되니까 또 이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 커진다고 또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한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나중에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주가가 그때 오르면 좋겠지만 막상 이제 IPO 한다고 해버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뜨겁게 움직여 버리니까 뭐 이거를 빨리 이제 로켓에 탑승을 하신 분들은 괜찮으실 텐데 이거를 이제 뒤늦게 탑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한번 공유를 하면 일단 시장에서 이 섹터에 돈들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기업들 리스트를 한번 뽑았을 때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나온지를 보면 좀 도움이 되는데 일단 오늘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요거 상장한 지가 한 4일 정도 된 기업입니다. 초소형 위성 제작하는 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HVM 이건 이제 뭐 스페이스X 관련된 기업으로 특수 철강 합금 관련된 기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시총 대비해서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은 로봇도 몇몇 종목들이 여기서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관들의 수급판을 보면 노란색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초에 사실은 우주 항공 관련해서 뭐 발사 관련된 모멘텀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바스켓으로 기관들 수급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꽤 단기간에 오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상업펀드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했고 오늘 연기금에서도 노란색 영역, 투신도 그렇고 오늘도 역시 주가가 좀 올랐지만 바스켓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아직 끝은 아닌 건가? 그러면 연말 연초에 성장주들 움직일 때 이들은 아직까지 왜냐하면 상장에 대한 타임라인은 아직 저 뒤에 있잖아요. 내년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낼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X IPO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뭐 8천억 달러 처음에는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는 1조에서 1.5조 달러도 이야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뭐 상장에 대해서 한다, 확실하다, 정확한 표현이다, 뭐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최근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기업 가치가 한 1조에서 1.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400조에서 2,100조, 삼성전자가 지금 650조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어쨌든 한 3배 정도가 더 비싸게.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100조 버는 기업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프리미엄을 시장에서는 좀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뭘 하나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로켓 관련된 기업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발사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이고 위성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이는데 뭐 펠캔9 같은 위성 발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요거 핵심은 재사용이죠. 로켓을 재사용하는 그 부분들이 핵심이고 오른쪽에 있는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쪽에 통신 서비스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제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사각지대 없이 하겠다라는 요 두 개가 이제 스페이스X의 중요한 사업인데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는 요 부분입니다. 근데 횟수가 23년도, 24년도로 갈수록 올해까지 해서 점점 발사 성공 및 횟수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쏠 때마다 돈이 발사 비용 7천만 달러인데 그만큼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띄우기 위해서 쏘는 거 외에 고객들이 원해서 쏘는 것만으로도 5조 원 정도 하나로 내년 로켓 매출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입니다. 근데 5조인데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조 뭐 이러면 계산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오지나 바다 비행기에서도 연결 가능한 우주 인터넷 시대를 개막하겠다. 요 부분이죠. 지금 전 세계 지도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위성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진짜. 450만에서 800만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도 항공 해상용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인데 밸류에이션 부분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요? 안 돼요.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켓랩이 지금 시장에서 미국의 스페이스X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52배 매출에다가 곱해서 근데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30초 후에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이거는 기대가 많고 내년에 이렇게 보시죠. 2부 하는 걸로 하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 짓고 급하게 두 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